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9월 10일 날, 한국은 9월 11일이었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90분간의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토론이 열렸죠. 아주 한국에서도 많이 직접 생중계를 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컸었는데, 이게 이제 끝난 지 한 이틀 됐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리스 이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언론에 노출을 삼가해왔던 해리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직접 지인들과 같이 이제 시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토론의 평가, 감상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리스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해리스는 동문서답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론에서는 그때그때 모더레이터가 얘기하는 질문에 즉각 답변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 시나리오 답변 내용을 암기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걸 쫙 펼치는 그런 수준이었다.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질문자가 그랬죠. 지난 바이든 3년 반 집권기에 서민 경제가 왜 어렵다고 보느냐 이 질문이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리스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홀로 어머니가 어렵게 키우면서 커온 과정 그리고 그래서 서민층을 이해한다. 그래서 오퍼튜니티 이코노미를 좀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시청자들이 요구하고 질문자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인플레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에 대한 현실적인 정확한 진단과 반성도 좋겠죠. 자기 집권 기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시작되면서 눈에 띄는 거는 좀 눈에 거슬렸죠. 트럼프가 발언할 때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낄낄거리면서 무시하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표정, 제스처. 그 연기력이 가미됐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병치돼서 나오는데 한쪽은 트럼프는 얘기하는데 오른쪽에는 해리스의 그런 표정이 나오니까 이 완전히 주의가 산만해지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사전에 많이 연습하고 트럼프를 자극해서 실수를 유발하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나온 고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가 후보가 됐을 때 나는 트럼프와 같은 피의자, 지금 범죄자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 검사로서. 그랬는데 과거 검사 시절 피의자,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대했는지 참 의문이 되고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중간 정도 좀 가서 이제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자꾸 자기가 얘기하는데 낄낄거리고 진짜 뭐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점잖게 지금은 내 발언 기회다. 이런 소리 뭐 익숙하지 않느냐 하면서 정색으로 지적하자 약간 뻘쭘한 표정을 지면서 이런 거슬리는 연기는 현저히 이제 사그라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이 내 말이 익숙하지 않느냐 그 말은 과거 트럼프 정권에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가 토론할 때 저번 선거였겠죠. 2020년 펜스가 이제 좀 개입하는 식으로 하니까 미스터 바이스 프레지던트 지금은 내 발언 기회다.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아주 면박을 주는 타 이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아주 잘한 거죠. 위트 있게 전국을 찌르면서. 그런데 미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이러한 트럼프의 지적을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폭발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이건 명백한 과장이고 허위 보도였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국경 문제, 경제 문제는 두말할 나위 없고 정책 뒤집기, 뭐 여러 가지 관심사 현안에 대해서 해리스는 이게 유권자들이 얼마든지 기대를 갖고 답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확한 설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준비해놓은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할 말만 했는데 알맹이 없는 일, 연출만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쪽으로 볼 때는 트럼프는 시종차분한 자세로 국경 불법 이민, 경제 문제, 바이든 정부 실정에 더불어 해리스의 책임을 좀 부각시켰죠.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의 그 폭발적인 그 기질상 해리스가 도발적인 제스처를 할 때 차분해지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수하지 않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 중에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죠.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고향에다 애완견을 잡아먹는다. 그런 발언은 물론 이제 검증되지 않은 발언이고 보도에 나온 발언이죠. 뉴스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만든 발언이 아니고 보도에 나온 거니까. 또 상황이 또 지금 되게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또 말꼬리 트집잡기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해리스가 전면에 있고 그 배후에 민주당이 포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그 기계, 머신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과 트럼프 간의 선거 전쟁이다. 민주당은 조직도 전국적으로 있고 역사적인 조직이죠. 거액 기부자들도 있고 친민주 주류 언론도 있고 지지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아니다 누가 민주당에서 나와도 현재와 같은 이러한 경쟁 구도는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론 관련해서 언론은 이제 이번 토론이 끝나자마자 CNN에서 63대 37로 해리스가 우세했다. 그런 여론조사를 아주 급하게 발표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직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관시청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불가한 결과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주류 언론이 이렇게 왜곡됐구나. 이걸 제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CNN은 더 나가서 여기에 또 하나 뭘 덧붙였는데 경제는 그래도 트럼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우위했다는 이 63대 37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끼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도는 트럼프가 초차 해리스가 쳐놓은 미끼를 계속 물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국 언론도 이걸 받아서 그냥 도배를 했던데 토론이라는 거는 A와 B가 토론할 때는 A가 말하면 B가 그 말을 받아서 설명하고 반박하고 또 반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런 지적을 했을 때 트럼프는 그게 아니다 하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미끼를 계속 물었다는 식으로 아주 그 저희 있는 표정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가 끌려갔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그 양심 수준이 좀 이래 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됩니다. 한국 언론은 뭐 미국 주류 언론을 전제하는 식입니다. 뭐 추종하고 팔로우하는 식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 실력이 안 돼서 심층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메인스트림 언론을 따라가면 실수는 하지 않겠지 하는 심리일까? 이것도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국 충정에서 나온 고의적인 왜곡 보도인가?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언론 문제는 문제다. 그것도 고질적인 문제다. 참 그렇다는 표현만 그렇게 넘어가야 그렇게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토론 가능성은 관련해 가지고는 해리스는 1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2차 토론을 했습니다. 스핀룸이라고 있죠. 이런 토론을 하려면 뒤풀이 장소인데 각자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 언론과도 대화를 하고 무슨 숨겨졌던 얘기, 자기가 느꼈던 거, 소감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해리스는 스핀룸에서 머물지 않고 트럼프만 이제 머물러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벌써 민주당은 2차 토론을 하지 않나 제안을 했습니다. 팍스뉴스도 바로 이 두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토론 초청장을 전달한다고 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패배자가 권투 복싱이든 뭐 경기든 패배자가 2차전을 요구하는 법이다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식의 토론은 유권자의 정책 이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해리스에 대한 이해는 1차 토론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볼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이상한 연기를 보이는 장면만 마련해 줄 뿐, 방송만 타게 할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전망은 이제 9월 중순이니까 선거까지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양정 진영 간의 이제 치열한 선거전이 이제 펼쳐지겠죠. 트럼프는 바이든 해리스 집권 기간 동안의 실정을 공격하고 해리스 개인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약간 공세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해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트럼프를 역공을 하면서 민주당의 조직과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두 달이 채 안 남은 시간 한번 흥미진진한 총칼 없는 전쟁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